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해설 강의를 맡은 전이국희고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입시 여정에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을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어쩌면은 뭐 더 기분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낙담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과정을 스스로 좀 칭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시험이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어쨌든 시험이라는 걸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나 아니면 원하는 학과 이런 것들을 진학할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원서 쓴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남아있는 입시 여정을 좀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수학 1에 대한 것만 해설 강의를 할 테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떻게 느꼈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만 해드리면 그래도 9월 모의평가와 가장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쩌면 9월 모의평가보다 살짝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월 달보다는 9월 달이 실제 수능과 근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도 그 기조에 맞춰서 출제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교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면 아마 좋은 성적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학 1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 경향 그리고 출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네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각함수 세문항, 수열 네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문항 번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시험이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문항을 풀면서 내가 어려운 문항인 것 같다. 그러면 실제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건너뛰고 다른 좀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풀어가면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조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당황시켰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맞나? 하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험이 끝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좀 실수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해설 강의는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제 올해 수험생들 시험 봤던 친구들 말고 후배들이 더 많이 볼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후배로서 듣는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함수에서는 요 21번이 가장 난이도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15번이 가장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번이 문항 번호도 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수학2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 과정 중에 약간 헉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9월 달에 출제가 됐던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풀이는 간단하기는 한데 이 아이디어를 좀 초반에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풀려고 했던 친구들은 아마 시간적인 부분들이 꽤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예정대로 도형이 나왔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보다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힌트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서 유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학 1이 9월 모평과 가장 유사하긴 한데 약간은 난이도가 높다고 느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해설 강의 차근차근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념에 대한 것들도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1번. 자, 세제곱근 24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지수로 통일을 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여기 있는 거는 8 곱하기 3이죠. 8, 3, 24.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제곱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곱하기 3에
3분의 2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수 법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3의 3분의 1인데 뒤에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 또 있죠? 그러니까 더하기 3분의 2제곱. 그러면 2에다가 여기 있는 거 지수가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이 돼서 결과는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수 법칙을 묻는 문제고요. 뭐 2점짜리로서 적합하게 나왔다. 가끔 이제 2점짜리 문제들도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온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딱 2점짜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보죠. 3번이 이제 지난 우리가 평가원 문제들 풀었던 것 중에서 범위가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 4사분면이다. 이걸 먼저 인지하시고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인 세타, 사인 함수는 그렇죠. 기함수라고 보통 불려지고 원점 대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겠다. 이 친구 얼마가 된대요?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결국은 이걸 만족하는 세타 값을 구해서 그거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인 세타가 3분의 1, 물론 마이너스가 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편하게 문제 풀 때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 세타로 가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빗변을 3, 그리고 여기를 1로 둬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인의 크기 값이 나오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9 빼기 1을 하게 되면 2루트 2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탄젠트 세타의 값의 크기는 2루트 2분의 1이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거, 4사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루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꼴로 해결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푼 친구들이 가장 빠르게 풀었을 것 같고요.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면 단위원으로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습니다. 단위원이 이렇게 있겠죠. 자,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단위원에서 무슨 좌표랑 같다? Y좌표랑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4사분면과 그 다음에 3사분면에 있을 건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Y좌표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X좌표가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빗변은 단위원이기 때문에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높이, 이 높이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여기 있는 거 1이니까 1 빼기 여기에 있는 요 길이에 대한 제곱이니까 9분의 1이죠. 그럼 이 친구는 9분의 8이 되겠다. 됐어요? 근을 씌워야 되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요. 이 3분의 2 루트 2라는 좌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y좌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탄젠트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뭐다? y좌표다. 됐나요? 따라서 x좌표는 얼마? 3분의 2 루트 2. 그 다음에 y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다. 처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요. 결국 이 친구 유리화해주면 아까 나왔던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풀이는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단위원으로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개념 풀이였습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뭐 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수학 1에 대한 거 뭐 평이하게
풀리고요. 물론 이제 범위 같은 것들을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한 건 우리가 수능이라는 걸 앞두고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체크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수학1과 수학2 부분에서는 이 x의 범위, 변수의 범위, 세타의 범위 이런 것들이 문제에 영향 끼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셨어야 돼요. 자, 3번까지 했고요. 6번 한번 가볼까요?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자, 제가 수열 파트 강조할 때 이제 등비수열이냐 등차수열이냐 이것부터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상 등비와 등차를 뺀 나머지 수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나요? 그렇죠. 규칙성이에요. 내가 어떤 수열의 특징을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아니라요. 그냥 등비, 등차 정도는 규칙성과 그 다음에 그 수열의 특징을 외워서 푸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수열들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하나 대입해서 그들의 관계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얘는 등비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규칙성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비와 그 다음에 첫째 항 그리고 뭐 등비 수열의 합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확장이 돼야 되고요. SN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데 S4 빼기 S2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나 아니면 일반항 공식을 유도할 때요. Sn 빼기 Sn-1꼴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S4 빼기 S2라고 하는 건 결국은 S2는 A1 더하기 A2고요. 그 다음에 S4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기 때문에 아, 이만큼이 남는 거구나 라고 체크해야 되겠죠. 그냥 보자마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렇게 가지 말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A3 더하기 A의 4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3의 A의 4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A4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 2의 A4는 A의 3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n번째와 n 더하기 1번째의 관계를 봤을 때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의 3은 A의 4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열을 파악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됐죠? 왜? 뭐가 파악이 되니까? 그렇죠. 공비. 공비가 얼마인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참고로 A1, A2, A3, A4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에서 1로 갈 때는 R을 곱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1로 갈 때는 R을 곱하면 되고 여기서 1로 갈 때는 R을 곱하면 된다. 그럼 거꾸로 갈 때는 그렇죠. R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갈 때도 R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렇게 갈 때도 R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만으로 이 문제는 풀리는 거고요. 왜? A의 5라고 하는 거는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A1과 A2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A5에서 거꾸로 가야지만 A2와 A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결국은 공비로 나눠줘야 되는데 공비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나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공비 2분의 1에 대한 거 역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나와요. A의 4는 4분의 3에다가 뭘 하나 곱하는 거예요? 2를 하나 곱하는 거죠. 됐죠? 또 A의 3은 4분의 3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는 거고요. A의 2는 4분의 3에 2의 세제곱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 A의 1은 4분의 3에 2의 4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됐을까요? 자, 4분의 24가 될 거고요. 더하기 4분의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될 거고요. 4분의 얼마? 72가 될 겁니다. 됐죠? 48. 48에 32.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18.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이 딱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합에 대한 거 구해야 되니까 첫째 항부터 두 번째까지의 합을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이번 시험에서 강조했던 거는 개념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는 게 너무나 눈에 띄게 보입니다. 뭔가 공식,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어떤 좀 문제집들 중에서 보면 기술적인 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됐고요. 정말 교과서의 흐름대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절하게 출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6번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9번 가보죠.
내분점이 나와서 약간 당황했을 친구들도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의 개념이 중요하죠. 왜냐면 뭐 간접 출제다, 직접 출제다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수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의 수학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공부 안 해야지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것들도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로 문제를 접근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죠. 수직선 위의 두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위라는 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X축만 있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셔야 되고 PQ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Q가 크다, P가 크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해가 됐을 거고요. 서문 PQ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데 이때 M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기본적인 내분점을 의미하는 문제였죠. 이때 이 점의 좌표가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분점 공식 기억하면 되겠죠? 한 번만 써볼까요, 우리? 자, 여기에 두 점이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얘의 위치는 A, 그리고 Q라고 하는 점은 여기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요 내부에서 M 대 N으로 나눠졌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공식 자체가 M 플러스 N 분의 크로스해서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MB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해서 NA가 되겠다. 이게 결국은 내분점의 좌표다. 이해됐죠? 이거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친구는 로그 5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점은 Q가 될 거고 로그의 5의 12가 될 겁니다.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개념적으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큰 값이 되겠다. 그러니까 P보다는 Q가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얘가 이렇게 내분이 될 겁니다. 이 친구가 M이고요. 이 친구가 1-M. 됐을까요? 자, 그럼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M과 1-M을 더해야 되겠죠. 분모는. 그러면 어차피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크로스한 것들끼리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M 곱하기 로그의 5의 10이고요. 이거 더하기 그 다음 이렇게 그럼 얘는 1-M의 로그의 5의 3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1이라고요. 따라서 이 친구를 풀 때 여기에 있는 거 밑이 다 5로 통일이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진수들만 좀 적절하게 조합을 해주면 간단하게 나오겠다. 자, M이에요. 여기 있는 거 로그 5에 2에 얼마죠? 제곱. 그죠? 4, 30이니까. 그리고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1-M의 로그의 5의 3입니다. 자, 이 친구 분리를 좀 해볼게요. 이 친구 더하기로 다 분리됩니다. 얘는 2의 M의 로그의 5의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친구 M 로그 5의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로그의 5의 3에 빼기 M의 로그의 5의 3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처리되고요. 결국 얘만 남겠다. 2M 로그의 5의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되고 얘가 얼마가 나온대요? 1이 된다고 합니다. 1.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밑이 이제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일해가지고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2에 2m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더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뀌어서 3이 될 건데 얘가 진수입니다. 진수. 로그 5의 진수. 자, 그럼 그때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5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을까요? 따라서 2의 2m제곱은 3분의 5가 될 건데 문제에서 묻는 거 볼게요. 4의 m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자체가 4의 m제곱이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다? 3분의 5가 되겠다. 나름 뭐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을 섞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요 4점짜리. 근데 이제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께 주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문제 9번 적절하게 이제 잘 냈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11번. 자, 공차가 0이 아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요.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특히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 친구들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걸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거일 때 이거일 때 나눠가지고 하거나 그냥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문항에서 주는 힌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예 풀이 자체를 접근을 딱 정도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공차가 뭐가 아니라고 했죠?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차가 0이 아니라는 거는요, 결국은 양수 아니면 음수 둘 중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을 보통 표현할 때 그래프상으로 표현하면요, 직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소하거나, 그렇죠? 어떠한 값들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 값들을 이으면 직선이 되는데,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다. 이게 등차 수열의 대표적인 형태잖아요. 공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공차가 0이면 당연히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찍다 보면. 자, 근데 요 두 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결국 공차가 양수일 때 얘기고요. 두 번째 거는 공차가 뭐일 때 얘기야? 음수일 때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요게 가장 큰 힌트가 되겠죠. 절대값 A6이 A8과 같더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A6이라고 하는 게 양수 아니면 음수가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뭐 물론 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0이라면 얘도 0인데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따라서 A6이라고 하는 거를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A6이라고 하는 걸 음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왜 어떤 게 안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양수라면 이 친구가 그냥 A6과 A8이 같아지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항이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같은 값이 안 나와요. 근데 얘는 A6과 A8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은 값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A6이 음수야. 그러면 음수와 그 다음 A8이라고 하는 게 양수가 되는 거죠.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면 이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A8은 양수야. 그러면 A6과 A8이라고 하는 거 크기 비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가능할까요? 그럼 이런 거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 뭐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A6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제 A8이라고 하는 게 2가 된다. 그럼 여기에 절대값 씌우면 이 두 개는 같은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형태라는 거지. 두 개의 값은 다르면서 절대값을 취하면 같아지는 형태. 괜찮아요? 따라서 첫 번째 A6은 음수가 되는 거고, A의 6과 A의 8 사이에 A의 7이 있을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값이 얘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H는 무조건 얼마여야 돼요? 그렇지, 0이어야 돼요. 됐죠? 저 첫 번째 힌트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A6은 첫 번째 항 더하기 5D로 표현하고, A8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7D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취하면 두 개의 값이 같더라. 이렇게 관계식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5D는 A1 더하기 7D가 되는 거니까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A1은 12D가 되겠다. 따라서 A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D가 될 겁니다. 뭐 D에 관하여 정리하거나 A1에 관하여 정리하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편의상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첫 번째 관계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걸로 풀까요? 그렇죠. 뒤에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고요. AK 플러스 1분의 1이야. 자, 그럼 요거 부분 분수로 형태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참고로 A 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B-A분의 1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시그마에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의 K 분의 1이고요. A의 K분의 1 빼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 여기까지. 응? 자, 그렇게 쓰고 나면 잘 보세요. AN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그렇죠? 좀 겹치니까 K 플러스 1에다가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요거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의 K 더하기 1 빼기 A의 K는요, 결국은 K 더하기 1번째 항에서 K번째 항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공차야. 맞죠? 그러면 이 식은요, 더 편하게 바뀌어요. K는 1부터 5까지 D분의 1이죠. 항상. 따라서 D분의 1을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AK분의 1 빼기 AK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런 것들 우리 연습 많이 하긴 했잖아요. 한 번에 나오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뭐 안 나왔어도 이 정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A 2분의 1 더하기 A의 2 빼기 A의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뒤에 있는 거 A의 5 빼기 A의 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중간에 있는 거 처리해야 되겠죠? 쭉쭉쭉 남는 건 결국 이 친구와 이 친구만 남겠다. D분의 1에요. A1분의 1 빼기 A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는데 얘가 얼마야? 96분의 5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첫 번째 관계식이 A1과 D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A1과 D에 대한 걸로 나오면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거 A6을 바꿉니다. 뭘로 바꿀까요? A1 더하기 5D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1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통분해가지고 나 처리해야지 하지 말고요. 하나의 문자로 그냥 싹 다 바꿔주세요. 뭘로 바꿀까? 그렇지. A1이라고 하는 거를 D에 관한 걸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요 식을 오른쪽에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D분의 1이고요. A1이 마이너스 6D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빼기. A6이 이렇게 되는데 A1이 마이너스 6D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D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96분의 5가 되더라. 그럼 요거 당연히 처리해줘야 되겠죠. D로. 자, 마이너스 얼마로 할까요? 그냥 요거 두 개 곱할까요? 마이너스 6D 제곱분의 1이고요. 요거 처리하면 더하기 D 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근데 여기 있는 거 그냥 6으로 통분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6을 곱해요. 이렇게. 여기도 6으로. 그럼 정리하면 결국 6D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6D 제곱분의 5와 같을 거고 이 친구가 96분의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럼 D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16이란 얘기고요. D라고 하는 거는 뿔마 4가 될 건데 잘 보세요. 아까 A6과 얼마가 있었죠? A8이 있었죠? 순서대로 A8 쪽이 큽니다. 그럼 공차가 뭐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야. 따라서 마이너스는 안 되고요. 결국 공차는 4가 되더라. 됐죠? 계산이 좀 길었습니다. 이 문제. 하지만 아이디어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개념들이었죠. 교과서를 벗어나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A1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요. 문제, K는 1부터 15까지 A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K는 1부터 15까지 AK입니다. 자, AK는 당연히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그냥 대입할까요? 2분의 15가 될 거고요. 됐죠? 2A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8이죠? 플러스 14 곱하기 공차 얼마? 4가 되겠다. 돼요?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 자, 14에다가 4 곱하게 되면 56이죠? 56에서 48을 빼게 되면 얼마 나와요? 8인가요? 8? 그래서 8. 2분의 8을 곱하게 되면 12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60 처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문제 11번 사실은 문제가 좀 간단해 보이지만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다. 계산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하지 않았나. 중간중간에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약간씩 딱딱딱 이렇게 걸리는 거죠. 문제 풀다 보면. 왜 그렇잖아요. 약간 쭉 이렇게 풀리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생각보다 앞번호에서 턱. 식전기 어떻게 하지? 턱.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 자체를 해석을 잘 해서 계산 과정이 좀 길지만 꼼꼼하게 풀이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D를 찾기만 한다면 A1도 찾을 수 있고 15번째까지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맞췄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은 좀 길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이제 13번. 여러분들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긴장하죠. 저도 그래요. 저도 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문항에 있는 힌트들을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항의 힌트가 직접적이진 않았습니다. 요 두 번째 게 문제가 되는데요. AD 곱하기 CD가 9다. 사실은 이걸 좀 어렵게 바라봤으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복귀하면서 내가 이 곱에 대한 걸 어디에서 배웠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AB가 3이고요. 그쵸? 얘가 3이야. BC는 루트 13입니다. 그 다음에 AD 곱하기 CD가 9인데요. 결국은 요 AD라고 하는 거 모르니까 X라고 하고요. CD도 모르니까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X 곱하기 Y가 뭐래요? 9래요. 자, BAC의 각은 3분의 파이더라 문항에 나와 있고요. 또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힌트가 이 넓이에 대한 거예요. 결국 삼각형들의 넓이에 대한 문제인데 삼각형 넓이 공식 배웠잖아요, 우리. 그쵸? 뭐예요? 그냥 편의상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쵸? 여기에서 이 AB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두 변의 곱이죠. 그리고 이 세타는 그 가운데 껴있는 끼인각. 이 문제에서 준 X, Y의 곱은 사실 이 넓이 공식을 활용하라는 뜻이었구나. 이걸 파악했다면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을 거고요. 이게 아니었다면 정말 변수를 다양하게 잡고 X와 Y에 대한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하느라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목적이 딱 생기는 거죠. 요 X, Y라고 하는 곱은 저 삼각형 A, C, D의 넓이에서 이용을 해야 돼. 그러면 넓이 공식에선 요 끼인각도 중요하니까 이 끼인각을 세타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럼 결국 X, 세타, Y만 설정해 놓고 이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관계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식 전개한 뒤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요거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그냥 차근차근히 구해주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넓이에 대한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S1과 ABC가 S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S2가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넓이를 공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미지수 값을 구해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인에 대한 값 구하고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구나.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S1입니다. S1을 구하기 위해선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에 길이가 나와 있고 여기에 길이가 나와 있네요. 여기 끼인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길이만 구한다면 바로 구하는 거죠.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요거 AC의 길이. 그렇죠. 코사인 법칙. 돼요?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를 그냥 A라고 할게요. A. 아니 B라고 할까요? 요거 마주보는 변이니까 B.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B가 될 거고요. 9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13이 될 겁니다. 됐어요? 요거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6B가 될 거고요. 이 친구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요거 처리하게 되면 3B가 될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3B 빼기 4는 0이다. 그럼 B 빼기 4 그리고 B 더하기 1은 0입니다. 자, B라고 하는 건 길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가 될 거야? 4가 될 겁니다. 여기 길이 나왔죠? 그러면 이 넓이 그냥 구하는 거죠. 얼마예요? 2분의 1에다가 요만큼의 길이 3, 요만큼의 길이 4. 거기에 사인 얼마? 3분의 파이. 이게 뭐다? S1이다. 됐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약분해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사인 3분의 파이 값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과 2라고 하는 게 또 약분이 되겠죠? 이거 처리하게 되면 얼마예요? 3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S1이겠구나.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 S2도 한번 구해볼까요? S2를 구하기 위해서는 X, Y의 곱과 세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결국 2분의 1에 X, Y의 곱 9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쵸? 여기 문제에 나와요. 9. 따라서 9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다. S2. 선생님 세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죠. S1과 S2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예요? 저기 나와 있네. 2분의 9 사인 세타는 저기에 있는 6분의 5에다가 S1을 곱하래요. 그러니까 6분의 5를 여기다가 곱할까요? 그럼 얼마야? 2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거 처리를 합니다. 그럼 사인 세타 값은 9분의 얼마? 5 루트 3이 되겠네요. 근데 이 세타 값이 결국은 뭐냐면 각 A, D, C가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 분모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뭐만 구하면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다. 이때 사용하는 게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내부에서는요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세타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그게 뭐예요? B였죠. B. 그게 4야. 얘가 얼마다? 2R이다. 됐을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구해볼까? 요게 9분의 5 루트 3분의 4였고요. 얘가 2R입니다. 그러면 R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로 약분할 거고 여기에 있는 값이 2가 될 거다. 되셨죠? 자, 요거 처리하게 되면 5 루트 3분의 18이고요. 이 친구가 R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사인 세타 값이 와야 된다. 그게 뭐야? 9분의 5 루트 3이 온다. 자, 그냥 계산하면 돼요. 25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75가 될 거고요. 요거 곱하면 81에다가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예요? 160인가요? 이렇게. 됐겠죠? 그럼 3으로 약분이 가능하네요. 2, 5, 그 다음 54가 되겠다. 그래서 25분의 얼마가 됩니까? 저거? 54가 정답이 되겠죠. 됐어요? 이것도 좀 계산은 좀 길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두 변의 곱의 길이가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냐. 내가 저걸 뭐 x나 y를 가지고요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 x는 아니면 y는의 형태로 해서 문제를 뭐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이런 거 복잡하게 썼다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 뒤쪽에 넓이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고 S1과 S2의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분명히 저 넓이의 관계가 힌트로 사용되겠다 이렇게 체크한 친구들은 바로 그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떠올렸겠죠. 그렇다면 무난하게 전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어쩌면 그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의 합리적인 근거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정말 잘 평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공식 외워가지고 뭐 많이 외운 사람들이 잘 풀고 아니면 대단한 어떤 스킬들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좀 생각의 발상을 잘한 친구들이 잘 봤을 겁니다. 그래서 13번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으로 가보죠. 이 문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본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게 9월 모평이랑 상당히 유사했죠. 근데 9월 모평은 이제 처음부터 가정을 해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가다 보면 금방 답이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는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왜?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첫 장이 자연수다. 이런 문구들은 제가 강조를 했었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봐야 돼. 거기에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위에 성립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자연수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들 계산했을 때 자연수가 돼야지만 그 다음 항들이 생성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가장 큰 힌트는 여기에 있었죠. 요거. A6 더하기 A7이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의 접근 자체가 A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의 흐름으로 가야 되고 이 자연수의 흐름으로 갔을 때 A6과 A7의 합이 3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가능성이 몇 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9월 모평 때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 2개를 더했을 때 홀수냐 짝수냐 이런 걸 구분을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2개를 더했더니 3이 됐네? 그러면 홀수 더하기 짝수로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2가지밖에 없어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 여기에 있는 A6이 얼마인 게 있겠다? 1인 경우가 있겠다. 그 다음 A7이 얼마인 게 있겠다? 2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요. 첫 번째 A6이 얼마? 2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A7이 얼마인 게 있겠다? 1이 되는 게 있겠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문제를 풀 때요. 2가지의 딱 방향성이 있는데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시작으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나가는 거, 역추적으로 가는 거. 근데 얘는 당연히 역추적으로 가야 빠릅니다. 왜? 가능성이 지금 3이라는 숫자로 상당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2가지의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A1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꾸로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A1이 금방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AN이 홀수라면 그 홀수를 지수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의 거듭제곱에 대한 결과값은 거듭제곱, 지수에 오는 게 홀수일 때의 결과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건 AN이 짝수일 때는 2분의 1 곱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AN을 절반으로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때 나오는 게 AN은 절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얘는 짝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다, 홀수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얘는 무조건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무슨 수다? 짝수다. 아셨죠? 자, 그럼 이 케이스에 따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1입니다, 1. 이게 A6이고요. 이게 A7이에요. 제가 이 밑에다가 A의 5라고 하는 거를 역추적을 해볼게요. 이 A7과 A6에 대한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A6이 1이 나오려면 그 전에 홀수이거나 짝수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2개의 가능성으로 여기에 넣거나 여기에 넣겠죠. 자, 근데 만약에 A의 5가 홀수였어. 그러면 이 홀수가 2의 거듭제곱으로 들어가서 1을 만들어야 되는데 1이 되는 경우는 없죠. 왜? A에는 자연수거든요. 1이 되는 건 2의 0제곱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1을 만드는 건 어디에서밖에 못 온다? 여기에서밖에 못 온다. 그러니 A의 5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흐름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화살표로. 됐어요? 2밖에 안 돼. 자, A의 4도 찾아볼까요? A의 4는 요 값에 따라서 2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자, 둘 중 하나예요. 거듭제곱을 해서 2가 되는 건데 그 거듭제곱의 지수의 위치에 홀수가 와야 돼. 즉 2의 홀수 제곱이 2가 되냐? 되죠. 그게 뭐예요? 1이야. 가능해요? 또 2가 되려면 어떤 숫자 절반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해요. 그게 뭐야? 4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 2가지밖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A3으로 갈까요? 1이네요. 그러면 1이 온 거는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2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4를 볼까요? 자, 4가 되는 케이스는 2가지입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첫 번째 거 뭐라고요? 2의 홀수 제곱으로 4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2의 홀수 제곱. 아니죠. 2의 제곱밖에 없죠. 그거 안 돼. 그럼 4를 만드는 건 뭐밖에 없겠다? 절반 나눈 거밖에 없겠다. 그게 뭐야? 8이에요. 됐을까요? 거꾸로 갑니다. A의 2는. 자, 여기에 2가 왔죠. 그러면 여기가 또 2네. 그럼 이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로 분류되겠다? 그렇지. 1과 4로 분류되겠다. 자, 8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의 홀수 제곱으로 만들어지냐? 아니면 어떤 수의 절반으로 만들어지냐? 2의 홀수 제곱으로 만들어집니다. 3이라는 걸로. 그쵸? 따라서 8을 만들 수 있는 건 3이라는 숫자가 오면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이 AN이 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2의 세제곱 8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또 절반으로 만드는 거 얼마가 될까요? 16이 됩니다. 가능해요? 좋아요. 자, 그럼 A2라고 하는 거 또 거꾸로 가볼까요? 여기 있는 거 A의 1로 갑니다. 드디어.
자, 1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어. 됐죠? 자, 4를 만들 수 있는 거 뭐예요? 2의 홀수 제곱이 되니 안 된다니까요. 아까도 했잖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얘를 만들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8밖에 없어. 자, 3을 만드는 거요. 2의 홀수 제곱으로 3이 되니? 안 되죠. 그럼 절반으로 나누는 것밖엔 답이 없다. 6. 16이 되는 거 2의 홀수 제곱 있나요? 없습니다. 2의 4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되는 거 얼마야? 32가 되겠다. 아,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A1 값은 요 4가지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럼 16에다가 32 더하니까 얼마야? 48이 되겠죠.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많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좀 쓸까요? A의 6이 2, 그 다음에 A의 7은 1이더라. 요거는 뭐 특별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A의 5를 한번 보죠. 앞에 했던 거를 좀 따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2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되겠다. 가능하죠? 자, A의 4를 볼까요? 1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2예요. 요거밖에 없다. 자, 4, 2의 홀수 제곱으로 되니? 안 돼. 그러니까 얘는 8이야. 자, A의 3.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가 되려면 2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1. 그 다음 또 4가 될 수밖에 없어. 자, 8이라고 하는 건 3이 되고요. 왜? 2의 홀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뭐예요? 16이 가능합니다. 자, A의 2는요. 여기 1이네. 1은 그대로 내려와. 얼마로? 2로 내려와요. 자, 4도 그대로 내려와. 8. 3. 아까 3도 했죠? 얼마예요, 요거? 그냥 6이야. 자, 16. 16도 2의 홀수 제곱으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도 32야. 근데 A의 1. 한 번 더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얼마예요? 2가 되는 거 1,4야. 자, 8이 되는 거 아까 했죠? 3하고 16입니다. 자, 6이 되는 거요. 6 만드는 거 2의 홀수 제곱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2예요. 자, 32 홀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죠. 몇 제곱? 그렇지, 5제곱. 그죠? 얘가 5라면 여기에 있는 홀수로 해서 2의 5제곱 32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는 무조건 되는 것도 뭐가 있지? 짝수 64. 요렇게. 얘가 뭐예요? A1이다. 괜찮아요? 자, 근데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A의 6을 2라고 가정했고 A의 6을 저기에선 1로 가정을 했죠. 자, 2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요 2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A5 얘가 2였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히 규칙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전개됐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잘 구했다면 이 밑에 한 칸만 더 했으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풀리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다 쓰긴 했지만 시작점이 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2, 8, 6, 32. 저 마지막에 A1 보세요. 2, 8, 6, 32. 똑같죠.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한 줄 더하면 됐겠다. 그죠? 어쨌든 자, 요거는 더하면은 8이고요. 거기다가 8, 요거 12 더하니까 20일 거고 거기에다가 요거 2개 더하니까 21이고요. 여기다가 또 64 더합니다.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105인가요? 105. 자, 거기에 아까 앞에 했던 48까지 더하면 전체 A1이 될 수 있는 거 얼마예요? 153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요거 하고선 그 다음에 요 2에 대한 거 케이스 분류할 때 똑같네. 그리고 요 밑에서 한 줄을 더 간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첫 번째 어려워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이걸 시작을 했다면 보세요. A1에 대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이거를 거꾸로 간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역추적으로 했을 때 케이스가 두 분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A1까지 추적을 했으면 당연히 답이 잘 나왔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것과 요거의 유사성을 먼저 발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전개를 빠르게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었으면 꽤 괜찮았을 겁니다. 됐죠? 자, 16번 가볼게요. 16번은 좀 빠르게. 자, 방정식이죠? 3의 x-8제곱과 27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3x와 3의 x-8이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3x와 뭐가 같아요? x-8이 같겠죠. 그러니까 4x는 8이 될 거니까 x값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2점짜리 풀듯이 풀고 넘어가면 되고요. 18번입니다. 18번은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묻는 문제였고요.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도 K는 1부터 10까지, 여기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땡큐. 그쵸? 여기에 있는 요거를 S나 뭐 이런 걸로 표현하면 B에 대한 수열의 합도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요,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의 합을 A라고 그냥 대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A는 이 친구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 2에다가 시그마 K는 1에 10 BK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 중간에 있는 K는 1부터 10까지 BK에 대한 건 B야. 따라서 2B 마이너스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얘도 전개 한번 해봐요. 3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얘가 33이었다. 그럼 얘도 3A 더하기 B는 33이더라. A와 B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다 몇 배 할까요? 그냥 3배 해도 괜찮고요. 3A 그리고 요거 넘길까요? 마이너스 6B 그리고 여기다 3배 하면 마이너스 얼마? 30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빼야 되겠죠. 그럼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밑에 있는 거는 7B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처리될 거니까. 왜 A를 없애냐? 여기 보세요. 1부터 10까지 BK에 대한 합이기 때문에 난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뺍니다. 여기 얼마예요? 63이죠. 그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건 얼마겠구나? 9겠구나. 시그마 1부터 10까지 BK의 합은 9.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정말 이건 어쩌면 교과서에 있는 성질을 그냥 한 번 더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지만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9번 한번 가보죠. 이 친구가 약간 신유형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fx는 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주기가 얼마입니까? 2파이를 뭘로 나눈 거예요? 4분의 파이로 나눈 거죠. 그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8이에요. 그럼 그래프 그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8까지 그립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됐겠죠? 근데 x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16까지 확장이 돼. 더 그래요. 여기, 여기, 이렇게. 요렇게. 여긴 포함 안 되고 여기는 포함 안 되고. 됐죠? 자, 이게 기본 함수인데 fx에다가 이러한 조작들을 했습니다. 그럼 저거에 대한 의미만 파악하면 괜찮죠? 여기에 요거는 결국 뭐예요?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제가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딱 여기 위에 있는 지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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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셨죠? 자, 두 번째. f의 2-x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얘는요, f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2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의미가? f의 마이너스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선생님 f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구해요? 아니 fx가 사인 4분의 파이 x라며요. 그럼 한번 해봐요 그냥. 사인. 근데 여기다가 f의 마이너스 x를 넣어.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근데 사인 x는 원점 대칭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x가 되겠다. 즉, 뭐 대칭이야? x축 대칭이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x축 대칭을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을 이만큼 해야겠다. 자,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게요. x축 대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겼던 그게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어디랑 겹쳐? 여기랑 겹치지. 결국 그래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주황색과 노란색의 그래프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요, 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a라고 처리할게요. a제곱은 뭐다? 4분의 1보다 작더라. 따라서 저걸 인수분해로 풀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부등식 a 빼기 4분의 1에다가 a 플러스 죄송합니다. 여기 2죠. 2. 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능해요? 그럼 결국 a라고 하는 건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이 되는 건데 이 a가 뭐였는데? 그렇죠. 함수값. y값이잖아요. y값. 그럼 요거 한번 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2분의 1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구나. 되셨죠? 자, 그러면 요게 2분의 1 나오는 x값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먼저 찾는 게 편할 겁니다. 그죠? 가장 빠른 2분의 1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6분의 파이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에 4분의 파이에다가 x를 곱했을 때 요 값이 6분의 파이가 되면 돼. 그러니까 6분의 4라고 하는 값이 3분의 2라고 하는 값이 처음 원래 그래프에서의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겠죠. 그럼 그걸 간격을 통해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이게 기하적인 거니까. 원래 있던 요 점이 얼마라고요? 여기가 3분의 2라고 하는 점이 될 거라고요. 됐나요? 근데 이게 어찌저찌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요만큼 간 거죠? 그러면 한번 볼까? 여기에 있는 요 점도 뭐예요? 요 간격이 3분의 2가 될 거야. 근데 이 지점은 얼마인데? 2예요. 돼요? 자, 요만큼도 얼마예요? 3분의 2만큼이 되겠죠? 그래야 여기에 있는 이 y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라고요. 그럼 결국 여기야. 에? 또 어디야? 여기야. 또 여기야. 또 여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값은 보세요. 2에서 3분의 1을 빼게 되면 3분의 4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3분의 2 더하면 여기 얼마예요? 3분의 8입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자연수는 딱 요 점밖에 없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x값,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값은 뭐밖에 없겠다? 그렇지. 3밖에 없겠다. 또 여기에서 만족하는 거 얼마예요? 6. 따라서 3 더하기 6 더하기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얼마예요? 요거 10입니다. 1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8이었고 10이었고 여기가 12, 14, 14까지. 그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20.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13.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아, 여기가 2였죠? 2? 3이 아니라 2.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얼마? 32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f의 2 더하기 x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그냥 변수로 딱 잡아가지고요. 그래프로 처리한 다음에 그 그래프에 대한 범위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21번 마지막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약간 연계됐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양수 a라고 했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다음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수월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요. 이걸 그래프로 제가 위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X축 그려주고요. 이 친구는 Y축. 자, 여기가 대략 3,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2, 1, 4, 5.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렸다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수월하게 답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되고 6까지는 포함이 안 되지만 이 밑에 있는 거는 A가 양수이니까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거든요. 6 대입하면 0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다. 자, 이따가 그 부분은 이제 처리할 때 그려주고요. 이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대요.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제가 이 분필 하나 간격을 이 간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t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1만큼이기 때문에 딱 2의 간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t는 여기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노란색의 그래프로 제가 t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GT를 X축이 아닌 T축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0부터 출발을 하고요. 이때 이렇게 똑같은 값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디테일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t가 0이에요. 그럼 0일 때 최대값은요. 이 형태에서 최대값이니까 오른쪽 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한 값이 되겠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5가 될 거예요.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t값이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근데 증가할 때 당연히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이 최대값을 유지하면서 갈 건데 t가 딱 어디까지 일단 갈 거냐면 2까지. 그러면 2일 때 이 범위 내에 있으면서 최대값이 되는 거는 f3의 값이죠. 그러니까 3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에다가 18이니까 그렇죠. 9가 될 겁니다. 여기가 1, 2, 3인데 t는 2일 때 최대값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래프는 2차 함수의 평행이동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2에서부터. 그럼 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최대값은 요 끝에서 나오겠죠? 꼭지점. 그게 유지가 되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t가 3일 때도 최대값이 여전히 얼마예요? 그렇죠. 9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t가 4일 때도 여전히 최대값이 얼마다? 그렇죠. 9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5로 넘어옵니다. 점점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던 최대값 9에서부터 내려오는 형태가 될 거고 t가 5일 때 4라는 데의 함수값이 찍히겠죠. 그죠? 이제는 왼쪽이 최대값이 찍힐 거니까 그러면 4라고 하는 거 저기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4가 될 거니까요. 8입니다. 그러면 t가 5일 때는 여기 한 8 정도? 이렇게 여기를 8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때부터 얘가 이렇게 넘어갈 건데 참고로 이 친구가 오른쪽에 그래프가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t값이 6일 때에는요. 이 5라고 하는 데가 최대가 될 겁니다. 자, 그 지점을 최대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얘가 5일 때 함수값은 얼마? 여기랑 대칭일 거니까 5가 될 거예요. 요거를 얘가 6일 때니까 이건 6일 때고 이건 5일 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요 점이 여기에 찍힐 수도 있겠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때 가능성을 세 가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로그 x가 이렇게 저 로그 함수가 증가를 할 건데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랑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는 이것보다 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각각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출발을 하게 되면 이때 최대값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이 첫 번째 가능성 볼까요? 얘는요 최대값이 여기예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조금만 더 밀려도 이때 최대값이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이쪽에서 나오는 이 함수값은요 5보다 작은 값으로 찍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맨 밑에 있는 거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증가했을 때 이 함수값이 점점 내려가는 게 최대값으로 찍히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요.
여기까지 딱 됐어요. t값이 6일 때 그때 최대값이 동시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밀려요. 밀려갈 때 오른쪽에서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아, 그럼 얘도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 이 핑크색 아니죠? 주황색. 이 주황색은요? 얘가 요 정도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일부 t값이 5를 살짝 지나면서 이 5라는 값이 오기도 전에, 그죠? 오기도 전에 여기에서 최대값으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찍혀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 요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5였잖아요. 그럼 얘가 이 정도 간격에서 조금씩 밀려가지고 이 함수값을 찍어요. 그럼 얘가 5가 될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밀리면 5보다 큰 값이 빨리 도달한다고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로그 함수가 7에 대한 함수값이 이거보다 높기만 하면 저 gt의 최소값이 5라는 걸 만족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7을 그냥 저기에 있는 로그 함수에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a의 로그 4의 2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5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 처리하게 되면 2분의 1이거든요. 이쪽으로 넘겨요. 아, a라고 하는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10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그래프의 개형 정확히 그리고선 이 t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요. 그 안에서 최대값을 찾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래프만 잘 그렸어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1번 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평할 수 있고요.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입시 여정 중에 가장 큰 게 끝났습니다. 오늘 마음 편히 먹으시고요. 그냥 다리 쭉 뻗고 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입시 여정까지도요. 끝까지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